남도의 들녘을 굽이쳐 흐르는 350리 물길. 강은 늘 그곳에 있었다. 호남 문화를 낳고 풍요를 선물했던 영산강은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내주는 존재였다. 그러나 영산강은 깊은 속병을 앓고 있었고 강에 사람의 손길이 닿기 시작했다.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강물이 살지 않으면 주변이 다 죽게 된다. 매년 되풀이되는 홍수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개발이라는 주장과 오히려 환경 피해를 가중시킬 거라는 주장이 공존하는 현실. 물을 이렇게 가다 놓게 되면 물이 썩게 되죠. 그래서 흐르는 물은 물이 자정작용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데 이렇게 고여 있는 물은 썩게 되니까 수질이 훨씬 더 악화되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검은 물 속에 희망이 될 것인지, 과연 변화의 물결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 담양 용추봉에서 발원한 남도의 젖줄. 영산강은 담양에서 시작해 광주, 나주, 목포를 돌아 서해안으로 빠져나간다. 바다로 가는 동안 곳곳에 아름다운 작품을 빚어놓은 강. 석관정은 옛 선비들의 시심과 풍류를 느낄 수 있는 곳이며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원의 석양은 영산강의 또 다른 절경이다. 많은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거대한 생태 공간이기도 한 영산강. 다양한 조류들이 곳곳에 둥지를 틀고 있다. 거친 물살에 몸을 맡긴 백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를 사냥하는 중이다. 밤이 깊어지면 또 다른 생명들이 잠에서 깬다. 낮에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수줍음 많은 고라니가 밤마시를 나왔다. 나무의 어린 싹으로 배를 채운다. 고라니는 물에서 노는 것을 좋아해 영산강변의 습지나 농지에 자주 나타난다. 살금살금 도둑걸음으로 다가선 녀석은 멸종위기동물 2급인 삭. 졸고 있는 새나 토끼 같은 먹잇감을 찾는 중이다. 청각이 예민한 고라니가 긴장한다. 비록 어린 고라니지만 삭에게는 벅찬 상대다. 너구리도 먹이 사냥을 나섰다. 잡식성인 너구리는 나무 열매부터 동물 사체까지 가리지 않고 먹는데 강가엔 늘 먹이가 풍부하다.
야생동물의 보고인 습지. 영산강에는 담양습지를 비롯해 임곡, 산막, 송대 등 여러 습지가 있어 많은 동식물들의 서식처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내륙습지 1호이자 람사르 협약에 의해 습지 환경보존구역으로 지정된 담양습지. 수많은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이다. 습지의 둔치를 따라 대나무 숲이 대규모로 형성돼 있다. 한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자연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대나무 군락이다. 대나무 숲이 겨울철에는 그런 새들의 잠자리, 대규모 잠자리로 이용이 되고, 여름에는 백로 종류의 번식지로 이용이 되고, 또 평상시는 그 바닥에는 여러 가지 그 산에 살던 야생동물이, 그럼 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그래서 그런 야생동물이 많이 살고, 그래서 상당히 그 종다양성이 높은, 또 활용 가치가 높은 그런 곳입니다. 영산강의 생물들만큼이나 강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사람들 역시 영산강의 일부다. 한강의 마포, 금강의 강경포와 더불어 우리나라 최대의 내륙 포구였던 영산포. 목포 앞바다의 물길을 따라 큰 배들이 들어오곤 했는데 곡식이며 수산물을 내륙으로 연결해주던 중요한 통로였다. 그때 선창에 배가 나가지고 한참 활기가 있었을 때는 하다못해 개들도 지폐를 물고 다녔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가 휴게소 왕성했었죠. 이젠 옛 영화는 간데 없고 영산포 홍어거리만이 과거의 번영을 추억케 한다. 바닷가가 아님에도 홍어가 유명한 영산포. 고려시대 흑산도 주민이 집단으로 이주하면서 알려진 마을이다. 홍어를 흑산도에서 영산포로 옮기는 과정에서 적당히 발효돼 더욱 맛있어졌다고 전해진다. 배가 오가는 그런 모든 관문이 되죠. 지금은 현재 강경 젓갈축제며 뭐며 그런 게 있는데, 젓갈이며 모든 생선들이 이쪽 영산포를 통해서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가 있는 그런 관문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다른 도시의 그 포보다도 훨씬 더 큰 포가 되죠. 그렇다면 영산포는 왜 과거의 명성을 잃어버린 걸까? 영산강의 수량이 줄어든 것이 큰 원인이었다. 강물이 메말라 곳곳에 자풀이 우거진 영산강. 수심이 얕아 배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게 된 것이다. 조선 후기 때만 해도 영산강은 깊은 수심을 자랑했다. 조선시대 나주 지도를 보면 수심이 10m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때 1915년 목포 영사관의 자료에 의하면 영산강에는 약 1000여 석의 범선이 세곡선이 운반할 수 있을 정도로 수량이 풍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산포와 함께 나주를 대표하는 포구인 구진포. 옛부터 장어가 많이 잡혔는데 그 맛이 좋아 남도의 진미로 꼽힌다. 그러나 언제부턴지 자연산 장어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오랜만에 장어잡이에 나선 어부들. 구진포 장어는 낚싯줄에 여러 개의 바늘을 매달아 고기를 낚는 주낙으로 잡는다. 옛날에는 여기 제첩이라 가죠. 그것만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냥 손으로 와서도
못 메고 가게 잡아갖고 갔으니까요. 기다리는 건 장어지만 올라오는 건 잡고기뿐. 그마저도 어획량이 반으로 줄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잡아올린 장어 한 마리. 오늘은 이 정도로 만족해야 할 듯 싶다. 재석이 장어가 안 나온디. 매번 허탕을 치다시피 하는 어부들. 배 연료비도 안 나올 정도다. 이 영산강에 옛날에 그 영화롭던 그런 모든 것들이 몰락의 길을 가게 된 게 79년, 80년도에 수문을 목포 하구원에 영산강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고기 못 올라오죠. 또 하구원을 막음으로 인해서 강이 오염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일이 제첩이 사라지고 이 어족 자원이 이렇게 거의 사라졌지요. 그 뚝을 막은 결과 강물은 이제 고여 있는 물이 됐고 또 상류에서 토사가 계속 나오면서 30년 동안 약 3m가 토사가 쌓였습니다. 그만큼 수량이 적어진 것이죠. 주민들이 영산강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는 하구원은 1981년 건설됐다. 여름 휴가철인데도 건설의 역군들이 땀 흘려 일하는 현장입니다. 여기는 영산강 하구원 공사장으로 전라남도 영산강은 밀물 떼면 나주까지 조수가 올라와 홍수가 빈번했는데 하구원은 이런 위험을 막고 농공업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지어졌다. 이 가운데는 283m의 배수 관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구뚝을 축조하기 전에는 바닷물이 우한, 한편, 나주 영산포까지 흘러내렸습니다. 또 지리적 특성상 태풍이 왔을 때는 그 일대의 농경지가 침수 피해는 매번 겪을 수밖에 없는 없던 지역들입니다. 하구원으로 인해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된 영산강 하구. 수질은 급격히 악화됐고 녹조 역시 심각해졌다. 강하구의 생태계 역시 심각하게 파괴돼 허리가 굽은 기역 물고기까지 생겨났다. 물속의 수질 상태가 어떤지 수중 촬영을 시도해봤다. 뿌연 부유물이 떠다니는 물속. 바로 앞에 물체도 확인하기 힘들 만큼 가시거리가 짧았다. 이 비디오 글씨가 안 보입니다. 글씨가 화면이 자체가 안 보여요. 화면 자체가. 다시 한번 물속을 들어가 보기로 했다. 더 이상 내려가는 것은 다이버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바닥의 온이층 상태는 심각했다. 불빛 같은 경우에도 그 약 10cm에서 20cm 가량의 이 불빛이 보이는데 약 50cm 가량이 멀어지면 불빛만 보이고 어떤 형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빛이 퍼지기 때문에 이 부유물에 의해서 불빛이 퍼지기 때문에 너무나 안 좋고요. 영산강의 오염은 농민들에게도 큰 걱정거리다. 나주시 다시면의 장재수 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가 하는 일은 논물을 대는 것이다.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그에게 생명수와도 같은 영산강. 늘 풍성한 수확을 선물했던 강이지만 수질이 점점 나빠져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스럽다.
저 물이 부진정 5급수도 넘는 물이에요. 그런 걸 따라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우리 하나를 쌀이 된대. 그 나쁜 물을 데려다가 이렇게 해서 물 된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죠. 벼농사는 그나마 강물로 가능하지만 밭농사는 사정이 다르다. 미나리를 키우는 농민들은 영산강물을 쓰지 않은 지 오래다. 영산강 물 갖고 농사는 지어도 괜찮아지. 근데 미나리는 안 돼. 미나리 안 돼요? 미나리는 왜 안 돼요? 물이 더럽대. 하는 수 없이 큰 돈을 들여 지하수 시설을 설치했다. 아니, 지하수 이거 얼마 주고 만들었다고? 500만 원, 600만 원 그래. 아니 여기 영상은 놔두고 왜? 아 여기 지하수 해야지. 미나리가 오염 안 된 물로 해야지 미나리가 좋아. 영상하면 오염됐어? 안 봐도 오염됐지. 물 없다고 안 하고 있으면 뭐 되겠어? 뭐 먹고 살겠어? 이 나이 먹어갖고 뭐 도시로 가서 무엇을 하겠어? 뭐 되겠어? 여기시라도 하고 살아야 돼. 지하수 유지비에 허리가 휠 지경인 농민들. 강을 바로 옆에 두고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할까? 평화롭고 잔잔하게 흐르는 강.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가 된다. 매년 반복되는 수해는 영산강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지난 2004년엔 태풍 매기로 나주를 비롯해 화순과 영암 일대가 만여 헥타르에 달하는 침수 피해를 입었고 1998년과 2002년도에도 영산포 시내가 잠겨 주민 전체가 대피를 하는 등 홍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했다. 영산강이 금강이나 낙동강에 비해서 홍수가 빈번했던 이유는 이들 강에 비해서 하상이 높은 전형적인 천정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바닥의 높이가 주변에 있는 평야보다 높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산포는 주민 대부분이 한 번쯤 물난리로 가슴을 쓸어내린 기억이 있다. 지붕 500까지 저 스레트 밑에까지 잡았다게. 저 스레트. 좌우지가 어마어마한 물이 쪄버렸어 그때. 내가 팍팍 울어버려. 아 이놈 자 족보도 집안에 다 넣어놔버렸지. 돈 몇 푼 있는 것도 넣어놔버렸지. 아니야 그래도 서울에 장만한 냉장고에 뭐 다 물 들어가면 못 쓰거든. 얼만큼 이제 긴박하게 물 수위가 올라오냐면은 지나가던 택배차들이 떠날려서 와서 여기까지 부딪히고 그래요. 길 가다가 이 지역이 그런 곳입니다. 홍수 이후 모두 떠나고 흉물스럽게 방치된 집. 수마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못 하나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다. 반복되는 물난리에 냉장고를 지붕 위로 옮겼을 정도다. 물이 저기까지 차요. 지붕까지. 그러다 보니까 밑에다 만약에 냉장고를 놔두게 되면은 뭐 묵은 김치라든가 반찬이 다 못 쓰게 되잖아요. 물에 젖어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위에다가 힘들어도 냉장고를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홍수 얘기만 하면 할 말이 많은 주민들. 인명피해도 적지 않았다. 많이 걸리고 한 2분이나 걸렸는 거 몰라. 물 찌는 시간이 한 2분 이내에 물이 쩍다니까. 우리가 밤에 자다 그랬으면 열을 그래.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그 물이 천천히 들어왔으면 안 죽는디. 그러지. 우아히 갑자기 막 밀고 와본게. 그럼. 지금도 비만 오면 두려움에 잠을 설친다고 한다. 벼락은 운 나쁜 사람이 얼른 맞지만은 홍수 피해는 당한 사람만 당해요. 그 상습 수혜적이 있어요. 그 지역 당한 데만 당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훈련이 돼 있죠. 그냥 비점 오면 어느 정도 비에 어느 정도 수위가 차고 우리가 피해를 어느 정도 당한다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밤잠을 못 자요. 때로는 물이 부족해서, 때로는 물이 넘쳐서 문제인 영산강. 이처럼 영산강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았다. 그 때문이었을까?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전라남도에서는 이미 소하천 정비 사업을 비롯해 영산강 복원 사업을 추진했다. 상류에서 토사가 계속 나오면서 30년 동안 약 3m가 토사가 쌓였습니다. 그만큼 수량이 적어진 것이죠. 그리고 광주라는 큰 도시가 내뿜는 생활하수가 물의 수질을 대단히 악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4년부터 제가 지사에 취임하면서부터 강물이 살지 않으면 주변이 다 죽게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2009년 11월 4대강 사업이 시작됐다. 영산강에는 승천보, 죽산보 등 2개의 보를 설치하고 3천만 세제곱미터로 강바닥을 준설해 1억 1천만 세제곱미터의 유량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준설을 하고 보호를 만들어서 사시사철 맑은 물이 넘실거리고 주변에 수변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자연 원래 모습의 강 살리기를 했던 것입니다. 홍수에 대비해 강의 물그릇을 넓히기 위해 대규모 준설이 이루어졌다.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상층부만 걷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준설은 하천의 가로폭을 넓히는 것과 강 밑에 퇴적물을 파내는 수중 준설을 병행했다. 준설이 거의 끝나가는 현재 승천보와 영산포, 광주 구간의 수량이 전에 비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작 홍수 방어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는 이들도 있다. 4대강 사업을 하게 되면 영산강 이 본류에서 저 하류까지 수위가 얼마나 낮아지냐, 그렇게 강바닥하고 보만들면 20cm 낮아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보다 수위를 20cm 낮추겠다. 그 계산서로 나와 있습니다. 4대강 그 마스터 플랜에 20cm 낮추는 것이 엄청나게 홍수 예방 효과가 있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20cm 낮아지는 것은. 반대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측은 올해 5, 6월 나주대교의 평균 수위가 작년에 비해 2m 이상 낮아진 것을 들어 홍수 방어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올해 영산강 유역의 강우량이 예년보다 적었던 만큼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홍수 방어 효과에 대한 의문 외에도 준설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염려하는 이들도 많다. 준설 자체가 기존의 자연 환경을 대폭 변경시키는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자연이라는 것은, 강이라는 것은 모래와 자갈이 있고 이렇게 모래톱이라든지 이렇게 수생 식물이 있는 게 자연 환경인데, 가서 준설하는 공간 보면 거의 수로로 만들어놨죠. 그냥.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렇게 모래 자갈을 걷어내 버리니까 지금까지 뭐 거기에 사는 수생식물들에 대해 엄청나게 이 생태계를 파괴시켜 버렸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완전히 걷어내지 않습니다. 한 10m 정도가 퇴적되어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 중에 일부만을 걷어내기 때문에 중간층이 깨끗한 모래층이 그대로 존치가 되고, 특히 하상을 채우고 있는 생물분들은 많은 개체수를 가지고 빠른 생장력을 가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곧 그 여벌의 개체수로서 또 빠른 생장을 통해서 어떤 생물군은 회복이 될 거로 믿고요. 준설 못지않게 또 다른 논쟁거리인 보건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측은
두 개의 보를 통해 약 900만 톤의 물이 하천 유지 용수로 활용되고 하천의 건강성도 좋아질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보는 수질 악화를 가져올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멀쩡하게 잘 흐르던 물을 보에 의해서 막아놨다. 그러면 일단 하천으로 들어오는 오염 물질들이 강바닥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들이 다 오염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수질 악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공사 관계자들은 영산강에 세워지는 승천보와 죽산보는 수문을 개폐할 수 있는 가동보로 퇴적물이 쌓이는 고정보의 단점을 극복한 보라고 주장한다. 가동보는 수문을 열었다 내렸다 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단 원료를 허용하고 있다가 그리고 퇴적층이라든지 수질 악화의 오염의 우려가 있을 때는 수문을 개방을 해서 수문 밑에 깔려 있는 퇴적층이라든지 그리고 오염 원인이 되는 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배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정보는 수문이 없어 보 아래쪽에 퇴적물들이 쌓일 수밖에 없지만 가동보는 수문을 열게 되면 강한 유속으로 퇴적물을 모두 쓸어 하류로 빠져나가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완전 가동보인 죽산보와는 달리 승천보의 경우 부분 가동보라는 지적도 있다. 전체 강폭의 3분의 1이 가동보고 3분의 2는 고정보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보 구간이 훨씬 더 긴 것이죠. 실제 이제 가동보라 하더라도 밑에까지 완전히 바닥이 이렇게 이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 아니고 밑부분은 퇴적물이 되어 있다 할 때 그건 제거되지 않습니다. 보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보로 인해 어종수가 감소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그렇다면 보가 있는 다른 강은 어떨까? 한강도 두 개의 보로 갇혀 있는 강이다. 1980년대 한강 종합개발 사업의 하나로 설치된 잠실보와 신곡보, 상수원 확보와 홍수 조절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강의 보가 수중 생태를 파괴한다고 말한다. 일단 신곡보를 설치를 하고 나니까 오염된 퇴적물들이 보 위에 쌓이겠죠. 쭉 쌓이고 그리고 오염된 물질들이 수질을 계속 악화시키겠죠. 그리고 하천변에는 인위적으로 이런 어떤 거석들, 바위들을 갖다 놨다 보니까 실제로 물고기들이 산란하고 서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져 간다는 겁니다. 최근 한강엔 오후 무렵 많은 낚시인들이 몰려온다. 잉어.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잡히는 거는 눈치. 그 다음에 종류는 엄청 많아요. 과연 한강의 어종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한강사업본부에서는 1년에 4번 정기적으로 어종 조사를 하고 있다. 하루 10군데 정도를 정해 잡히는 어종을 기록하고 평균을 내는 방식이다. 이놈은 누치. 누치는 요즘 한강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대표 어종이다. 자, 이놈은 쏘가리인데 무늬가 다 틀려요. 쏘가리마다 똑같은 무늬가 아닙니다. 민물 붙여놓은 저기에는 깨끗한 물에 사는 어종도 종종 눈에 띈다. 끄리. 네. 가끔 눈먼 자라도 걸려든다. 자라는 원래 이게 한강에 살아요. 살아요. 여기에서 그 산란도 합니다. 자라는.
올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강 어종수는 50여 종. 2000년대 들어 큰 변화는 없다고 한다. 그 90년 조사에서 최고로 떨어진 게 21종이거든요. 근데 지금 50여 종이 조사되니까 그만큼 늘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하천의 자연 회복력인지 그렇다면 수질 개선 때문인지 그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한 건지 이는 뭐 더 검토해 봐야 되겠죠. 전문가들은 보로 인해 물고기 개체수가 감소하진 않았지만 과거에 비해 어종의 변화가 있음은 분명히 인정한다. 분명히 보로 설치하고 나면은 그 유수성 물고기들은 아주 감소 거의 없어져요. 그다음에 그 자리에는 정수성 어류, 그러니까 고인물에 사는 물고기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거든요. 여기처럼 바다에서 가까운 데는 바다에서 상류로 가야 되는 은어, 황복, 줄공치, 또 점농어, 숭어 그런 종류들이 이 고에 막혀서 상류로 이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양 저감 방안으로 결국 어도는 설치하고 그러는 거예요. 보로 인해 흐르는 물에 사는 어종은 줄고 고인물에 사는 어종은 는다는 것이다. 사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측은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개의 보에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어도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경사가 완만해 작은 물고기들도 올라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설명이다. 남도의 맛과 멋을 품고 휘돌아 흐르는 영산강. 그러나 영산강은 연평균 수질을 보았을 때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3에서 4급수로 4대강 가운데 가장 좋지 않다. 특히 갈수기 때 하류의 수질은 5급수까지 내려간다. 1990년대 초에 영산강은 상수원으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몽탄 취수장이 바로 그 예인데요. 근데 그때 수질이 안 좋아져서 결국은 그 상수원 수를 폐쇄했습니다. 그 이후로 영산강은 농업용수로밖에는 쓸 수 없는 그런 아주 저급한 하천으로 전락된 것이죠. 영산강이 죽음의 강이 된 데는 둔치 경장에 따른 오염원 유입도 크게 작용했다. 영산강 둔치의 농경지는 33%로 4대강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 그중 70%가 불법 경작지로 효율적인 오염원 관리가 힘들었다. 그 둔치에서는 일반 농경지보다 비료를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고 해서 한 4분의 1가량을 더 오염을 크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둔치에서 오염 부하가 큰 직접적인 그 유출이 이제 컸던 것이죠.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수질 개선을 위해 약 7.3제곱킬로미터의 둔치 농경지가 수변 생태공원으로 바뀌었다. 수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또 한 가지는 지천 관리. 지천이야말로 영산강의 모태이기에 이를 관리해야 본류가 사는 것은 자명하다. 전라남도 화순과 나주를 흐르는 지천인 지석천. 영산강 본류와 달리 맑은 여울의 모습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곳이다.
맑은 물속엔 다슬기가 많아 이곳 백암마을 주민들은 다슬기를 잡아 부수입을 올리곤 한다. 지석천에 나타난 한 잠수부들이 눈에 띄었다. 어종을 조사하러 나온 연구팀이다.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한반도 고유 어종이자 멸종 위기종인 퉁살이다. 기다란 수염이 인상적인 퉁살이는 겹겹이 쌓여있는 돌 속에 몸을 감춘다. 심각한 영산강의 수질 상태를 봤을 때 퉁사리의 서식은 영산강 본류에도 또 하나의 희망적인 신호가 된다. 지금 이 지석천이 그나마 물이 깨끗한 거예요. 아마 영산강 전체를 돌아다녀도 이 정도의 자연성을 갖고 있고 이 정도의 수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 지류하천은 굉장히 드물 거예요. 장성이나 담양이나 그쪽도 물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영산강의 셋강은 황룡강, 지석천 등 국가하천을 포함해 약 170개. 지석천과는 달리 대부분의 지천은 오염이 심각한 상태로 생활용수로도 활용할 수 없는 수준이다. 광주천, 풍영정천 등 주요 오염 지천들이 영산강에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주요 오염 지류 지천의 수질 수준은 보통에서 매우 나쁜 수준으로 이런 오염된 지천들이 우리 영산강의 오염을 계속적으로 가중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산강 오염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목받는 광주천. 한때 물놀이객이 몰릴 정도로 맑았던 광주천은 1970년대 산업화 이후 오폐수로 심각하게 오염됐다. 이것이 본류로 유입되며 영산강의 수질을 악화시킨 것이다. 광주천이 함유되는 중류부터 영산강의 수질이 3, 4등급으로 떨어지는 것만 봐도 광주천이 영산강 본류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비점 오염원이 광주시에서 총 오염물질의 4분의 3 정도나 차지합니다. 그래서 비점 오염원은 환경 기초시설에서 처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영산강은 수질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주천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두 마리 같아. 멸종 위기종인 수달이 발견된 것이다. 광주천의 상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여유롭게 수영을 즐기는 수달. 수달의 먹잇감이 되는 물고기들이 살고 있긴 하지만 뿌옇게 변한 물속은 한눈에 보기에도 오염이 심각했다. 귀한 생명이 찾아들었지만 과연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을지. 광주천이 깨끗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닥 깨끗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왔다니까 좋긴 한데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 더 나은 동물들도 많이 올 거고 생물들도 많이 올 거고 애들도 놀고 좋아질 거 아니에요. 영산강을 삶의 터전으로 삼은 사람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수질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일. 광주광역시는 2조 7천억을 투입해 2020년까지 수질을 2급수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이자 한때 공해의 도시라는 오명을 얻었던 울산광역시. 울산 태화강은 90년대만 해도 죽음의 강이었다. 한때 6급수까지 내려가 악취가 진동했고 매년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하지만 10년의 노력 끝에 태화강은 부활했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났다. 상당히 많이 냄새도 많이 났고요. 많이 더러웠었는데 지금은 보다시피 물고기도 되게 많이 늘어났고 강도 많이 깨끗해져서 냄새도 훨씬 덜 나는 것 같고 강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태화강 복원을 위해 평균 50cm 깊이로 강바닥을 준설했는데 부패해 있던 퇴적층을 걷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태화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태화강 바닥에 쌓여있는 퇴적온이를 제거했습니다. 퇴적온이 제거량이 18만 9천 입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 이후 태화강 수질이 6등급 수질에서 1등급 수질로 개선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와 하수처리장 신설도 수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언양 하수처리장이 생기면서 상류에 오염된 물은 BOD 1.5의 1등급 수질이 되어 다시 태화강에 방류된다. 수질이 개선돼 물고기 수가 늘자 강을 찾는 새들도 많아졌다. 태화강 3호 대수패는 5월부터 2~3천 마리의 백로떼가 몰려들어 국내 최대의 백로 서식지가 됐다. 태화강과 달리 영산강은 여전히 풀기 힘든 숙제들이 남아있다. 영산강의 암덩어리로도 불리는 하구원. 영산강 유역 환경청과 함께 수질 조사를 해봤다. 하구의 수질은 2011년 현재 여전히 4등급 수준이었다. 영산호의 수질이 악화되자 전남에서는 수중 쓰레기 수거를 위해 2005년부터 환경 정화선 운항을 시작했다. 가장 많이 건져 올리는 것은 어민들이 버린 폐그물. 악취가 진동해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작업이 힘들 정도다. 냄새 상당히 많이 나네요. 아이고 지금 냄새 때문에 지금 뭐 일을 잘 못하고 있어요. 강변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종류도 상상을 초월한다. 저게 뭐예요?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부터 타이어까지 각종 생활 쓰레기가 강을 더욱 병들게 한다.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 정화선 한 척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생활 쓰레기가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농어촌 공사와 전라남도에서는 하구원 구조 개선 사업을 시작했다. 배수 관문을 확장해 해수를 일부 유통시키면 수질이 개선될 거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것으론 부족하며 하구원을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고속도로 흘렀을 경우에는 그 남학 신도시, 두이블 국가산업단지는 그 침수 피해를 겪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목포 지역경제는 그 침체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영산강 위협 그 상류에 있는 농경지 침수 피해와 함께 그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해서 그 농민들의 큰 불편이 따를 것입니다. 하구원을 없애면 주변 지역의 침수가 예상되기에 쉽게 철거할 수도 없는 일. 과연 해법은 없는 걸까? 뚝을 막았지만은 어느 정도 큰 배가 들락거릴 수 있도록, 그러면은 그 물을 순환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봤어요. 이 정도를 트면은 바닷물이 어디까지 올라가겠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닷물이 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첫째고, 그래서 앞으로 또 그것도 숙제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영산강 하구원 문제는 목포시와 영암군, 나주시 등 여러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더욱 그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간으로 인해 훼손된 강에 또 한 번 사람의 손길이 닿기 시작했다. 죽음의 강이라는 오명을 벗고 생명의 강으로 거듭날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의 씨앗이 될지, 오직 시간만이 정당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